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 1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8주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에 대한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전국 1순위 청약자 수가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이 규제로 묶이면서 청약 문턱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요가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에는 짧으면 한 15분, 길면 한 30분 정도의 요가 동작에 관련된 영상들이 좀 올라옵니다. 이 동작들은 주로 좀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영상에서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건 요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의 말솜씨였습니다. 조금 이 동작 어렵다 싶을 때마다 선생님은 무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라고 말을 느긋느긋하게 해주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이 부동산 투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꼭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템포대로, 여러분 템포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겠죠. 그리고 그 투자에 전문가의 조언이 얹어진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으면서 날은 조금 흐린데 미세먼지가 없다 보니까 또 가시거리가 멀리까지 좀 보이더라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하실 때 느긋느긋하게 그리고 또 적정한 범위에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여러분 편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추어서 맞춤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우리가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도 옆 사람이 더 무거운 걸 들면 나도 괜히 더 무거운 걸 들어야 할 것만 같고 빨리 뛰면 또 나도 더 빨리 뛰어야 할 것만 같은데 내 체력에 맞지 않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부동산 투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실패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투자를 계획해야 할 텐데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혹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여러분과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네, 고민 내용 말씀 주시면 저희가 듣고 상담 드릴게요. 다산동에 네, 아파트를 이제 한 채 갖고 있다가 또 한 채를 샀는데, 네. 예. 그걸 이제 나머지 한 채를 팔아가지고, 네. 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게 좀
요즘 매매가 잘 안 돼서 아파트를 2개를 그냥 갖고 가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문의 알겠습니다. 드리려고요. 네, 지금 다산 신도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황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 비과세가 끝나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기가세는 연말까지요. 이번 연말까지. 자, 종전주택은 어떤 거 보유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파트명을 네, 말해도 먼저 되나요? 보유하신 게 어떤 걸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네, 갖고 어떤 있어요. 아파트 보유하셨어요? 힐스테이트요. 네. 다산동. 다산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다가 하나를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일시적 2주택 상황인데 이걸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2주택 상황으로 조금 더 가져가느냐 매도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소장님과 함께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다산 힐스테이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셨죠? 예, 예. 예, 잠시만요. 자, 종전의 주택도 다산 힐스테이트고 신규 네네. 주택도 다산 힐스테이트고 예. 예, 이번 올해 22년 말까지 비과세라고요? 예. 예. 일단 일시적 2주택인 상태죠. 예, 예. 근데 다산 힐스테이트가 참 좀 어떤가요? 살기가 굉장히 좀 좋은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예, 그리고 옆에 또 8호선이 연장이 되죠. 예. 예, 진건역이 들어옵니다. 이름이 왜 진건역이에요? 이거 진건지구라서 예, 그냥 다산에 있으니까 다산역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자, 그리고 옆에 공원도 있고 수변도 있고 굉장히 좀 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 전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가격이 꽤나 상승을 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비과세가 중요한 문제죠.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딱 하나잖아요. 지금 비과세 이제 거래가 좀 잘 안 되니까 혹여나 올해 말까지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2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2주택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2주택 상황이 되시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 중과세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세, 예. 그리고 예. 보유세도 그렇고, 보유세. 보유세면 지금 요 2채를 보유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나요? 올해부터 나오죠. 예, 종부세가 나오겠죠. 예. 자, 물론 이제 그 이번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 있습니다. 그죠? 공약 중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수준,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부분도 중과세를 좀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없애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정확히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 부분이 나을지 아니면 중과를 받더라도 양도를 하는 게 나을지 양도세를 내는 게 나을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양도세를 내가 향후에 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 그건 뭐 또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만약에 힐스테이트 다산 종전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비과세가 혜택이 얼마 정도 될까요? 다 받죠. 네, 다 받으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매매 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나와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가격에다가 양도할 때 예. 매매할 때 가격을 빼면 얼마의 차익이 나오냐고요. 한 6억 정도 나오죠. 6억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양도세를 내게 된다. 지금 향후에 양도세 중과가 만약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6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났는데요. 양도세를 낸다 그러면 몇 프로를 내는지 아세요?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고 예.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은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고 네. 먼저 산 집은 나중에 리셋 시켜갖고 2년 동안 또 보유하고 나서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어찌되었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6억에 대한 비과세는 똑같이 받는 거죠. 6억에 대한 비과세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 금액은 나중에 산 아파트는 양도 차익이 적으니까 그렇죠. 예, 적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예.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 해가지고. 자, 그런데 저라면 일단 비과세라는 부분이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디 가서 그렇죠. 6억을 번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수익을 한번 확정을 지으세요. 수익을 한번 확정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신규 주택이 있잖아요. 네. 다른 주택 한 채 더 취득을 하세요. 좀 더 투자성이 높은 것으로. 이 6억을 가지고 이 큰 돈을 가지고요. 지금 서울이나 아니면 뭐 경기도 주변의 일대에도 향후에 많이 오를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 하나 투자를 하나 해놓으세요. 투자를 하나 해놓으시고 지금 양도세 지금 2주택이잖아요. 기존 주택 매도하시고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셨잖아요. 신규 주택 취득은 언제 하셨습니까? 올 초에요. 올 초에 하셨어요. 네. 그러면 1년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구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주택으로 이렇게 퐁당퐁당해서 갈아타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에요. 저라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양도세 근데 비과세를 거래가 안 받을 수 있는 되니까. 부분을 수익을 확정을 짓고요. 네, 저도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지금 거래가 없어가지고 예. 두 개를 갖고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래가 없어서 그런데요.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더 조정을 해주면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요. 제가 볼 때 두 채를 다 보유해서 계속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손해는 안 봅니다. 손해는 안 봐요. 예. 예, 그런데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확정짓고 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시더라도 수익을 확정을 짓고요. 확정을 짓고 좀 더 나은 투자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고 갈아타기를 또 한 번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지을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 두 개를 계속 보유하셔도 손해보는 이 아파트는 아니다. 하지만 하나를 비과세 받고 더 투자성 좋은 곳으로 옮겨 탄다면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전문가의 조언 참고하셔서 다음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세워지시면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그 네. 의정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이번에 당첨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 남편이 잘못 넣어서 그게 당첨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한번 당첨이 되면 7년 동안 재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지 네. 고민스러워서 저는 아파트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거기가 아파트 처음에 잘못 알고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상복합이었고요. 네.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디죠? 그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네. 그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거기 지금 아파트 짓는 그 바로 옆에 거기를 차선책으로 사면 어떨까 아, 싶어서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택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에 좀 당첨이 되신 거죠? 네네.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메르디앙인가요? 메르디앙. 예. 의정부의 메르디앙 주상복합 아파트에 당첨이 예. 되셨는데 이제 남편분과 아내분이 좀 의견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아내분께서는 마음에 조금 안 드셔서 그거보다 차라리 이 수정구 산성동에 위치한 다세대를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네, 두 지역 한번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예, 굉장히 고민이 크시겠어요. 너무 지금 고민스러워서 지금 이게 이번 주에 이걸 계약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너무 고민스러워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의정부에 당첨이 되셨잖아요. 네.
당첨 갑점이 높으세요? 54점이었어요. 54점요. 그러면 예. 그렇게 높은 당첨 가점은 아니다, 그죠? 예. 예, 어느 정도 뭐 서울에서는 좀 당첨되기가 힘들고 좀 네. 이제 외곽지에 인기가 좀 없는 지역에 당첨될 그런 정도의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당첨이 됐는데 취소를 하면 우리 7년간 이제 분양 신청을 못 하잖아요. 예, 맞아요. 분양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앞으로 또 당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은 뭐 몇 주택자세요? 주택이 없어요. 무주택이에요. 무주택이죠? 네. 예, 무주택인 상태에서 이제 당첨이 되셨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크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다가 또 주상복합을 당첨됐다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네. 아니고 주상복합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좀 오름폭이 좀 적지요. 한 동짜리예요. 그것도. 한 동짜리면 더 좀 그렇다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요. 네. 네, 문제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성남에다가 투자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어떤 선택이 좋을지 예, 여쭤보는 선생님의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금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예. 현금 4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 뭐 전세금을 안 빼더라도 현금만 딱 4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감하게 포기를 하세요. 예. 포기를 하시고 네. 성남이라는 곳은 의정부하고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것 같은데요. 네. 의정부와 성남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관계가 커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를 봐도 그렇고요. 이거는 엄연하게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등급으로 치면 성남이 훨씬 우세해요. 예예. 예, 우세하고 지금 현재 뭐 시청자님도 알아보시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겠지만 성남은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지금 현재 성남의 재개발 구역으로 보면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신흥 1, 수진 1, 신흥 3, 태평 3 그리고 여기 산성 그리고 뭐 상대원 2구역, 상대원 3구역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금빛 그란매종까지 해서 다 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투자하시려고 보셨던 성남에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어디에 있는 주택이에요? 거기 바로 지금 산성동에 예. 그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는 바로 앞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여기가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안 돼 있죠. 거기는 지금 그 다세대 주택이 지금 2007년도에 지은 거라 네네. 아무 가로주택 아니요, 그 다세대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다세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금 성남은 2030 도시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구역들을 다 지정을 해놨어요. 예. 그 지정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그러면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차라리 의정부에 그냥 계약을 하시는 게 낫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의정부를 포기한다 그러면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주택이 아니고 네. 성남의 상대원 3구역이라고 있어요. 예. 상대원 3구역. 네. 기억하세요? 요 예, 상대원 예. 3구역이 지금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2030 계획에 보면 네. 2022년 올해죠. 네. 올해 말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성남 상대원 3구역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뭐 4억에서 5억이라 그러셨나요? 예. 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정이 그래요? 안 된 곳은 하세월이에요. 언제 지정이 될지도 모르고요. 네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계획상에 짜여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현재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들이 다 진행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네네. 그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자금으로 이게 성남 상대원 3구역을 투자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되고 진행이 네. 앞으로 계속해서 쭉쭉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사라지지 않는 정비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 여기에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예. 거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그렇죠. 가격에 여기 다세대 맞게 주택을 사람 보시면 말씀이시죠? 되고요. 여기 다세대 주택이 지금 현재 4에서 5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네. 여기 상대원 3구역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예. 세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여 세대 정도 나와요. 아. 만 세대가 예. 잡혀 있어요. 예. 성남에서 재개발로 잡혀 있는 구역들 중에 가장 큰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장 큰 구역이고 뒤쪽에 또 성남 산업단지가 하나 있고요. 또 예. 향후에 성남 1트램이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향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예. 예. 자, 그리고 단대오거리역도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네. 겨울길을 자주 임장을 다녔기 때문에 잘 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향후에 2022년 올해 말에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이런 상대원 3구역에다 투자를 하시면 지금 현재 의정부에 분양 계약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예.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돌아갈 거예요, 시청자님한테. 아.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요, 네. 의정부는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상대원 3구역이 훨씬 더 많이 올라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원 3구역에서 네. 그 땅에 지분이 있는 뭐 반지하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도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네, 다 가능해요. 가서 보시면 부동산에 들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를 잡아 놓으시게 되면 향후에 의정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남에다 투자하십시오. 아. 성남은 예전에 구시가지가 아니고요. 네. 이제 이 다 재개발되는 것들이 다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싹 신도시로 신도시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역적 가치는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위에가 위례고 송파구 강남이잖아요. 네네. 바로 아래에 판교가 있고. 그래서 네. 두 개의 큰 업무지구를 가운데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것이다. 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라면 간단합니다. 과감하게 의정부를 포기를 하고요. 성남으로 입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은 남편분께도 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분양 받으신 거 좀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히려 조금 더 투자성이 있는 지역, 보셨던 성남 지역에서 상대원 쪽으로 일러드렸으니까 남편분과 함께 좀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니까요. 여러분도 소장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사당 5동에 있는 사당 자이 아파트를 작년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너무 꼭지에 제일 최고점에 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재건축이나 이런 뭐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여서 네. 용적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24년 차인데 새 아파트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빨리 팔고 다른 데로 어. 움직이는 게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에 매수하셨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됐는데 거주도 여기 좀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계신 집이고 사당 5동의 사당 자이 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판단하신 것 같은데 향후 가치에 따라서 좀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매도 계획 세워야 하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2021년에 사당자이를 이제 입주를 하신 거예요? 네, 혹시 평형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43평형입니다. 아, 큰 평형대로 들어가셨네요. 예, 요거 일단 뭐 계약을 하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아요. 예, 좀 들고 여기 근데 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실거주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좀 언덕이긴 그- 합니다. 네, 뭐 언덕보다 약간 역에서 멀다는 것 때문에 예. 좀 외져 있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숭실대도 좀 멀고 남성역도 조금 멀고 서울대 입구역 네. 가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낙성대역도 그렇고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네, 이게 좀 그래요. 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너무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또 보면 뭐 역세권뿐만이 아니고 연식 있잖아요. 네, 이 연식도 조금 애매하죠.
네, 맞아요. 예, 애매하고 그리고 용적률도 용적률도 꽤 280 높습니다. 그죠? 가까이, 예, 좀 애매하고. 제가 이게 그냥 거주만 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산다 그러면 네. 그 사당자에 계속 거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 값이야, 아파트 가격이야 이제 우리 서울 전체, 우리나라 전체 시세들 있잖아요. 네. 그 시세가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상승을 하면 당연히 같이 쭉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어떤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라면 말이 달라져요. 항상 네. 우상향은 합니다. 네. 예, 우상향은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좀 더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좀 적게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아무래도 내가 좀 꼭지에 산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네. 딱 10년만 지나서 보세요. 내가 그때 꼭지에 샀는지 아니면 바닥에 샀는지. 그 10년 지나서 보시면 뭐 마음이 푸근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전화를 주셨으니까 네. 좀 더 이 나은 선택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만약에 저라면 네. 갈아탈 것 같아요. 네. 예, 갈아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아, 50대 초반요. 네.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한참 남았다는 게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네. 예, 아니, 벌 뭐 수 꼭 그렇진 있는 않은데. 네. 예, 기간. 아직도 멀었습니다.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만 잘 해놓으면. 네. 혹시 이제 사당자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요거 말고 다른 현금이 있으세요? 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냥 이거를 지금 이제 팔고 싶은데 지금 매물이 굉장히 쌓여 있고 10개, 40평대만 10개가 나와 있어요. 매물이. 예. 네. 다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길어진다면은 차라리 전세를 놓고 다른 데를 하나를 사서 갈지 아니면은 지금 이 집에 살면서 뭐 한 1, 2억이라도 조금 가지고 뭐 경기도의 아파트나 조그만한 양재동 빌라를 사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지금 그 사당자의 아파트가 지금 40평대에 살고 계시는데 네. 요게 매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한동안 좀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매도가 안 되니까 어차피 뭐 갈아탈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갈아탄다 하더라도 또 이때 들어갔던 취득세, 또 갈아타는 네. 거에 대한 취득세 뭐 한 1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저라면 네. 지금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요 사당자리를 뭐 전세를 놓는다든지 자금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네. 예, 조금 더 투자성이 있는 네. 재개발이나 네. 아니면 뭐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가 되겠죠.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팔릴 것 같지 않아요. 예, 안 팔리니까 네. 팔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급적 그냥 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다든지 아니면 전세를 놓고 조금 더 네. 자금을 확보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주택이 되더라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네, 근데 또 지금 이게 사당자에는 네. 어차피 나중에 노후에 돼가지고 네. 다시 들어오셔서 사셔도 무리 없으니까 네, 예, 그런 그냥 쭉 생각도 보유하시고 해봤어요. 하나 더 투자하세요. 네. 이 집이 근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올해 한 10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35년 차 이렇게 됐을 때 네. 점점 뭐 값이 내리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내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 그럴까요? 그거는 지난 과거의 10년을 보셔도 알 텐데요. 네. 내리진 않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는 내가 든든한 네. 대들보 하나 그냥 마련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예, 네. 조금 더 나은 투자로 다른 데다가 한번 네. 투자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 이렇게 다른 데 감사합니다. 투자할 때가 고민이 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하게 또 네.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듣고 싶었던 대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우선 급하게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계획 세우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전세를 두시거나 여유자금으로 재투자를 해보시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새로운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요. 언제든 더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좀 가지고 계세요? 그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역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서울이거든요. 네, 예, 송파구, 네, 석촌동, 네, 245의 9, 네, 그다음에 광진구, 네, 구이동, 네, 591의 22. 네.
네, 두 채거든요. 향후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서 네.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이 다세대 주택 두 채만 보유하고 계신 거 2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 여러 채가 있지만 일단 방송상 뭐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 그럼 그 중에서 이 두 개에 대한 전망만 좀 궁금하신 네네. 거네요. 그럼 네. 지금 다주택 상황이신 거고 이 두 네, 채는 그렇습니다. 거주는 지금 다 안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서울 송파의 석촌동 245의 9번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591의 22번지 말씀 주셨는데 다주택 상황에서 이거 두 개를 조금 더 가져갈 만한지 투자 가치 네. 있는 부동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네, 자 구이동에 한 채 가지고 계시고 석촌에 한 채 가지고 네.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석촌 고분역 있는 쪽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구이동은 보니까 구이역 근처에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잘 알겠고요. 선생님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네, 여러 채가 있는데. 아, 여러 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딱 네네. 굳이 요 두 개만 뽑아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요것들은 임대사업자가 끝났고 예. 다른 것들은 임대사업자가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임대사업자가 끝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가 끝났는데 계속 가지고 보유하고 갔을 때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 계속 보유하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를 그때 투자하셨을 때는 뭐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위치라든가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시세 상승? 네, 그렇습니다. 시세 상승. 그러면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신 건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렇게까지는 안 보셨고요. 네. 자, 일단 서울에 지금 현재 뭐 빌라나 다세대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네. 예, 요 재개발이라는 이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그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이 이 재개발에 향후에라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 선생님이 직접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이니까 네. 요 일대에 혹시 뭐 알아보신 게 있으세요? 재개발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보셨어요? 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없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 그러면 일단 노후도가 네.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 이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계속 신축이 좀 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구이동도 마찬가지로 신축이 계속 지어지고 있죠. 자양이동도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네. 이 자양동 일대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은 뭐 자양 3동이나 4동 정도가 될 것이고요. 네. 그 외에는 그렇게 막 빨리 일에 진행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재개발만 생각을 하고 있다,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삼전동 일대, 삼성동, 석촌동 일대는요. 아시겠지만 잠실중공 5단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이제 코엑스 앞에 한전부지죠. 현대자동차 GBC 네. 여기가 들어오게 되고 또 잠실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네. 그리고 뭐 삼성역에서 봉은사이까지 지하 사업 복합환승센터 건립 네. 그래가지고 요 일대가 전부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업무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가 엄청 넘쳐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일대가 다 영향권에 들게 될 것이고요. 네. 석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우리 고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고소득인 직장인들이 많다고 해서 꼭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소득이 뭐 직장이 많아가지고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으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네. 아파트를 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당연히 빌라 가격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차적으로 빌라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서촌동에 있는 아파트는 빌라는 계속 다세대는 보유를 하시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 구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이동도 일대가 굉장히 좀 노후화는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비록 신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시려고 보유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쭉 보유하셔도 되는데 네.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만 딱 보고 있다 그러면 구이동은 그냥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쪽에 보면 지금 구이 정비 사업 하고 있고요. 예예.
바로 구의역 쪽에 예, 예. 네, 앞으로 향후에 뭐 동서울 터미널 뭐 개발 예, 맞습니다. 네, 동서울 터미널 많이 개발도 나오- 잡혀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요거를 매도하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라는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나은 투자처로 하나 다시 투자를 하시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네네 예. 뭐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것보다 지금 매도를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이 올라주면 그게 훨씬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구이동을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차익이 한 어느 정도 나요? 글쎄 지금 가격이 뭐 거기가 팔려 있는 게 형성이 돼 있는 것이 없고요. 예, 예. 저희가 이거 구입할 때는 2억 초반에 네. 했거든요. 네네. 지금 뭐 팔렸다는 소식은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에 부동산에 한번 들르셔가지고요. 네네.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예, 제가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는 말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는데요. 네. 뭐 한 3억에서 4억 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뭐 평일대나 아니면 방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네. 연식이나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번 시세를 한번 뭐 부동산에 현지 부동산에 가셔서 연락하시든지 해서 네.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라도 남는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데로 투자를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촌역 일대도 그러면 그렇고요. 이게 다주 저기 그 임대사업자가 끝나서 네. 팔 때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중과세에서 배제 예전에 내셨잖아요. 이미 끝났다는 네, 거 보니까 예전에 내셨기 때문에 중과 배제 다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 네, 과세로 네. 그냥 아. 세금 내시면 될 겁니다. 아.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하고 한번 상담해 보시고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예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예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던 분들은 예. 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다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리고 제2의 감사- 투자처로 한번 알아보실 때는 지금 서울은 항상 그 재개발의 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 쪽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그 소장님 그 사무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자세하게 네. 한번 상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 노후도를 따져봤을 때 구이동은 좀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한번 먼저 시세부터 살펴보시고 매도 계획 빠르게 좀 세워보세요. 다음 투자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짧게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뒷번호 697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이에요. 광명 철산주공 10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매도하고 월계동에 미성미룡 3호 3차로 이주하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주라는 말을 쓰신 거 보니까 거주하고 계신데 거주지를 좀 옮기려고 보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아파트죠. 미미삼으로 좀 이사 가보면 어떨까요, 소장님? 네, 문자로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철산 10단지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우리 광운대역이죠. 광운대 역세권에 보면 바로 미미삼이라고 있습니다. 미미삼. 지금 현재 철산 10단지 같은 경우는 철산 10단지, 10단지, 11단지 같이 가죠. 이렇게 두 개 묶어가지고 현재 이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철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을 때 한번 이주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아마 지금 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철산 10단지, 11단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거의 재건축이 완성 단계다, 완성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뭐 한 3, 4년 있으면 입주를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철산 주변이 전부 이제 광명 뉴타운이나 철산 주공이나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완료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상태고 이 미미삼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죠. 통과를 하고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세 상승은 물론 완성이 되더라도 한동안 신축 발의 효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재건축의 시작이 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만 본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여기서 더 계셔도 되긴 하지만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철산 10단지를 매도를 하고 그 자금으로 미미삼에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옮기시는 거는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미미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단지가 되고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5,000세대에다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당당한 동북권에 아주 대장이 될 아파트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도 제가 된다는 찬성을 드린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성남 쪽을 한번 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은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곳이죠. 이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곳은 안전 마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만약에 철산 10단지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그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여기 성남의 신흥 1구역이나 수진 1구역에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큰 시세 상승을 노리겠다 싶으시면 여기 성남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여기 미미삼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1번으로 성남을 한번 투자를 하시고요. 신흥 1구역이나 수진 1구역이 좀 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끝날 즈음에 그때 다시 미미3호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투트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건축만 보신다면 보셨던 아파트로의 이주 찬성 의견 드렸지만 조금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 재개발 투자도 한번 함께 고려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금요일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볼 수 있는, 지식을 쌓아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는 당선인 신분으로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거와 정말 헷갈리는데 도심 공공복합 사업에도 이 재당첨 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걸 좀 비교해 보면서 배우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5년 재당첨 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정법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뒷부분에 있는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대한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건너뛰었던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정법에 있는 5년 재당첨 제한을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한은 도정법 제72조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문구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려고 그러면 아주 헷갈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뭐 이런 정비사업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하나 더 취득을 할 때 그때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고요.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이 됐을 때 또는 그 조합원 분양을 받았던 그 세대원이나 일반 분양 받았던 세대원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분들은 5년 동안은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용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상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도정법상의 다른 사업 아닙니다. 도정법상의 관리처분 방식 정비사업이니까 도정법상의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도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는 조합원, 일반 분양 대상자와 세대원까지 다 포함이고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 바로 조합원 분양은 관리처분 인가일이고요. 일반 분양은 분양 당첨일이 바로 분양 대상자 선정일입니다. 제한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시행일은 이게 2017년 10월 24일 날 이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기준이 법 시행일 이후 취득, 그러니까 요 17년 10월 24일 이후에 취득했는 거 지금 이제 취득한다면 다 해당되죠. 그다음에 분양받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5년 동안 쭉 지나서 다른 재개발 물건에 5년 동안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감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5년 동안 당첨이 안 된다.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6번입니다.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재개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받거나 정비사업 일반 분양에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5년간 정비사업 조합원 신청 불가하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매도를 하시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 반드시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도정법상의 5년 재당첨 제한이었고요. 3080 도심공무 복합사업이라고 이번에 들어왔죠. 이 도심공무 복합사업의 5년 재당첨은 어떻게 되느냐? 도정법하고 서로 걸리느냐? 제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이고 3080 도심공무 복합사업은 바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요 재당첨 제한에 나와 있는데요. 도정법은 72조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시행규칙 제13조를 뜯어보면요.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딱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80 사업에 의한 공공분양주택에 3080 사업에 의한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그 주택에 당첨된 분양 대상자 및 세대원이 또 다른 투기과열 지구 내의 3080 공공분양주택에 당첨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도정법하고 이 3080하고 이렇게 같이 결부가 되는 게 아니고 3080은 3080끼리 도정법은 도정법끼리만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5년 재당첨 제한은 걸리는데 도정법과 3080은 적용이 안 된다. 3080과 3080 주택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3080 계획이 나왔던 그 2021년 작년 2월 4일 대책이었죠. 이사 대책에 여기 보시면 요때 이제 3080을 하는 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원 분양 신청도 5년 동안 불가하게 만들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지금 현재 이 문구가 나와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현재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사항이 되죠. 왜냐하면 이 만약에 그 나와 있던 2월 4일 날 발표했던 내용대로 다시 소급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요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법은 소급은 가급적이 시키지 않고 경과 규칙을 둬서 이후에 법이 바뀌는 이후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뭐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소급을 적용을 시켜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공공 복합사업할 때 투자할 때 그때 유의사항은 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6월 29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던 분들은 뭐 신축주택을 취득하셨든지 아니면 구축을 하셨든지 간에 다 현금 청산을 받는다. 취득을 하면 무조건 현금 청산 받는다. 지금 취득하면 무조건 현금 청산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5년 재당첨 금지를 소급을 적용을 시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계속 제가 정리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권리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편은 항상 보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재개발과 그리고 도심공공 복합사업, 이제는 또 모아타운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모아타운까지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캡처를 뜨든지 사진을 찍든지 하셔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강의해놨던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앞으로 재개발 투자하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금 청산이 되는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실까봐 그걸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면 이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라는 점을 일러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꼭 유의하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비와 눈이 오면서 조금은 쌀쌀해진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